지금부터 제129차 재동포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앞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오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음악이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애국가 대창하고 호국 영예에 대한 묵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오늘 오신 재동포신문 이영호 회장님의 개회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래도 좀 폼나게 누가 부자가 되는 법을 강의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 그게 궁금해요. 근데 이제 물어보진 못했기 때문에 혼자 속으로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4356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조선을 개국을 했어요. 그게 한민족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가 건설 목표는 부국강병입니다. 부국강병은 뭐냐? 부자가 돼가지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침략을 해서 더 부자가 되고야 말겠다. 오늘 주제하고 통하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단군 할아버지는 부국강병이라는 걸 국가 목표로 하지 않고 홍익인간이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 안 하는 게 있어요. 전쟁에서 진 사람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수가 없어요. 가난뱅이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수가 없어요. 단군 황제는 93년간 황제를 했어요. 37에 즉위해서 130세까지 살았어요. 삼한의 64민족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모든 왕조들의 이 왕들은 예를 들어 고구려 고주몽, 발해 대조영, 고려 왕건, 또 이태조나 세종 이런 임금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나는 단군의 후계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백성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따라가요. 왜 그러냐? 단군은 93년 동안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나간 수천 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뭐냐 하면 끝없이 전쟁을 했어요. 모든 부족과 모든 국가가.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처자식을 다 자기 재산으로 가져가요. 진 사람은 뭐가 되느냐? 노예가 돼요. 노예는 그날부터 여자하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럼 20, 30년 지나면 그 부족이나 시족은 씨가 말라서 지구상에서 없어져요. 최근에 카톡에 어떤 친구가 글을 올렸는데 경제신문의 기자가 우리 조상이 너무 창피하다, 구질구질하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픽대가 나서 짧은 글을 올렸어요. 이게 안 들리네. 핏대가 난다고 그럽니다. 네. 인류 역사는 우리가 사정을 한다고 봐주는 역사가 아니에요. 피차간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어요. 진 사람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족속이. 그 양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정한다고 봐주지 않아요. 우리 조상이 구질구질하게 빌었다. 그런 일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조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4356년간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고 싸워서 이겨서 살아남은 거예요. 강찬식 회장이 캐나다에서 계속 이기고 있잖아요. 사업을 해가지고 번창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은 4356년간 없어지지 않는 조상을 가졌어요. 구질구질하게 빌었다고 그런 일은 없어요. 이런 걸 모르는 친구가 신문사에 대기자를 한다고 똥같은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겐지스, 황하, 양자강 4대 문명 어디에도 4300년간 하나의 민족이 살면서 자기 언어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유지한 민족은 지구상에 딱 한 민족밖에 없어요. 그게 한민족이에요. 오늘 이후로 한민족을, 우리 조상을 자랑스럽게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구상에 딱 한 민족밖에 없다. 단군 할아버지가 홍익인간하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이겨서 부자가 돼서 세상을 너희 가족만 먹고 살지 말고 베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박원경 박사께서 21세기 부자가 되는 법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게 단군 할아버지의 그 남기신 유훈에도 맞는 일입니다. 우리가 얘기 잘 듣고 이겨서 1000억을 벌어서 49%는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쓰고 51%는 내가 사는 캐나다나 일본이나 호주나 그 나라를 위해서 쓰는 단군의 이 계명을 우리가 이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영렬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번에는 우리 이제 내 외빈을 소개를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외빈을 한 분도 초대를 안 했습니다. 여기 계시면 전부 다 우리 회원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분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 재동포 포럼의 감사를 맡고 계시는 박이채 대표님 모시고 좀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이채입니다. 저는 평생 외교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30년 이상 외교부에 근무하면서 이제 23년 동안 해외에서 이제 재외공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이제 마음 디자인 학교라는 비영리 단체 만들어 가지고 인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소 청소년들 사회 적응 교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인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마음 디자인 지도사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중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외동포 포럼에는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조롱재 이사장님이 무조건 맡아야 된다고 이제 압력을 넣어가지고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요. 약간 그 협소한 장소지만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재외동포 포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 대표는 혼자만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이영물 회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고 어느 한 분을 자꾸 인용하시더라고. 멀리 카나다에서 오신 우리 강찬식 회장님 좀 이로서 인사만 공헌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포럼에 최근에 회원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행사에 포럼에 처음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일어서 인사 말씀 한번 성함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이 포럼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요. 사실은 저는 그 대한민국에서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게 되게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관광업, 여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보약 같은 에너지 산업입니다. 앞으로 여행을 하시면서 이제는 80이 아니라 100세, 150세대 살아가는데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행하시면은 뇌도 맑아지고 건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최해, 캐나다부터 미국, 일본, 호주, 독일 할 것 없이 많은 곳을 이렇게 자랑해 주시면은 저희가 특히 대한민국 인바운드, 이게 외국인을 유치하는 그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면은 열심히 이 제동포 우리 포럼에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박이채 대표님하고 이게 협업을 하고 계시는 신영숙 대표님,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부로 우리 포럼에 신입회원으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일어서시고 절만 좀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강연을 해주실 우리 박원경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프로필은 그 자료에 앞에 좀 제가 워낙 활동을 많이 하셔서 프로필이 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만 추려서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조금 전에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원경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여러분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정말 오늘 우리 훌륭하신 이 대표님 그리고 박 원장님 많은 분을 뵈니까 제가 이거 마이크 들고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약간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요즘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고 아는 것도 너무 많고 하지만은 그게 각자 한 조각조각 안다 생각해서 퍼즐 게임에 한 조각을 맞춘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가 조금 부실한데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판서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이렇게 훌륭하신 이 대표님, 박 회장님 다 계시는데 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공부를 할까요? 왜 이럴까요? 학문이 뭔가?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가? 거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더 나은 삶 이걸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래, 이때까지 살아온 거 쭉 있는데 앞으로 더 잘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지만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제대로 좀 알자. 이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래의 답 찾기. 답을 찾는 거죠. 답. x-2가 0일 때 x는 2. 이거는 과학 수학에는 정확한 똑 떨어지는 최적회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문사회계열은 최적회를 못 구하죠. 우리는 적정해. 그러다가 답 찾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적정해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모으고 많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답 찾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차지해서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 맞게 쓰는지 잘 몰라서 자, 맞게 썼습니다. 제가 오늘을 제목을 거창하게 21세기 부자가 되는 법. 저 사실은 키워드는 이거 세 가지죠. 근데 제가
법대 교수고 법학 박사고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학생들한테 제가 교훈교수를 많이 해서 1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 법 강의를 하면은 다 졸죠.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은 한 사람도 안 자요. 그게 제가 이 가장 중요한 법 강의를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나이에 우리가 법 배워서 뭐 하겠나, 나 법 이제 안 배우고 싶다, 이런 반감도 드시죠. 그러나 법이 뭡니까? 법이 그렇게 딱딱한 거하고 수준 높은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약속이야. 질서를 위한 약속. 이 약속을 모르면은, 제가 오늘 여기 왔는데 빨간 불일 때 달리고 파란 불일 때 서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하고 똑같이 법을 모르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법이란 거는 우리의 약속이다. 자, 우리가 국가를 생각했을 때 국가는 아까 법치국가, 법에 의해서 국가가 되고 국민이 되고 여기 따라서 사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분은 해외를 많이 나갔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얘기할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법은 방법이기도 하고 법률이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주 교실이 터져나갈 만큼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근데 여기에 가끔씩 뭐 메타버스, AI 이런 걸 첨가해서 뭐 저작권 중에서 음악 저작권 이렇게 넣어서 변형을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기초를 다진 시간이라서 아무것도 안 읽고 21세기 부자가 되는 법 이렇게 했어요. 자, 아까 우리 이 대표님이 언론사 대표인 만큼 정확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 부자라는 단어에 사실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 많아요. 나 부자 아니라도 괜찮다. 나는 진정한 부자다. 여기 마음 디자인다. 나는 마음이 부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뭐가 부자인가?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한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 손들어요. 부자가 되기 싫습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그럼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아까 얘기하셨처럼 내가 좀 풍족하게 쓰고 가족에게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그걸로 장학금도 주고 아프리카 오지까지 난 다 도네이션하고 싶다. 이게 우리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특히 금모기, 뭐 대한사태 뭐 이런 거 우리가 기여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혼자 잘 먹고 그 돈 다 가진 사람 없지만은 부자가 돼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 이 부자는 21세기 부자예요. 어떤 21세기에 맞는 부자는 어떤 건가?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자, 21세기는 어떤 세기입니까? 우리가 크게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이렇게 말하죠. 그 21세기는 무슨 사회? 그야말로 정보사회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정보사회의 부자가 되는 거를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니 김남국이가 코인 그거 어디서 파는데 나도 하나 사볼까? 못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21세기 부자가 되는 법은 공부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다. 자, 농경사회는 아주 쉬워요. 아까 우리 예를 많이 들었지만 농산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죠. 다시 말해서 땅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는 재화, 농산물 이거를 많이 가진 부자가 되죠. 개인이 땅이 없으면 소작인이 되고 안 되죠. 국가도 마찬가지로 식민지를 많이 가져갖고 다른 나라에서 온갖 농산물을 다 가지고 거기에 사람까지 와서 농노로 쓰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21세기 전에 농경사회는 농산물이 재화다. 부자는 재화를 많이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나 개인이나 농산물이 없으면 부자가 아니에요. 산업사회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 주로 국제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산업사회는 산업공업 발전에 뭘 만들었어요? 공산품을 만들었죠. 공산품 요게 재화예요. 요게 돈이에요. 이걸 못 만들면 돈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말 봄에
보리고개 있고 여름에 장마 태풍 지고 겨울에 춥고 사만사원에서 좋다고 뭐 그러지나 엄청나게 어려운 게 이 농사짓기 되게 어려운 땅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산업사회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나오는 원재료 없어도 외국에서 원재료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해 갖고 지금 이만큼 먹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다 기여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공산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무역수출국으로.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 제일 부자가 누군지 토지 서희가 토지에 땅땅거리면서 땅에 있으니까 어려도 부모가 없어도 큰소리 치고 정중이는 농사짓는 소를 팔아갖고 공장을 지어갖고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 부자는 참 이해하기 쉬워요. 왜? 이건 특징이 어디냐? 요거는 유체재산권이에요. 손으로 만질 수가 있어. 농산물, 공산품. 이거는 유체재산권. 형태가 있다. 제가 이 볼펜 우리 아까 박 대표님 자랑하셨는데 이거 가져가면은 다 도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소유도 명확해. 그래서 농산물을 가져가거나 공산품을 가져가면은 이게 도둑 맞은 게 아닌 게 이게 유체재산권. 유체재산권은 어디서 나오나? 노동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동력에서. 그래서 이 유체재산권이 굉장히 관리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정보사회는 한마디로 무체재산권 사회예요. 이 농산물, 공산품을 만질 수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컨테이너 실어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무역에서 돈 많이 버신 분도 있으시죠. 근데 정보사회는 굉장히 달라요. 정보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손에 잡힙니까? 냄새가 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보사회라서 정보가 죄하다 이렇게 해서 부자는 정보를 잘 가진 사람이 죄하다, 죄를 가진 부자다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카오스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이 정보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재화로 만드느냐? 정보는 이때도 중요했어요. 봄에 벼씨를 뿌리고 가을에 보리씨를 뿌렸는데 잘못된 정보로 보리씨를 봄에 뿌리고 벼씨를 가을에 뿌리면 망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정보는 항상 중요했어요. 근데 21세기 들어서 왜 정보사회라고 전부 다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아까 우리 이 대표님이 언론사를 갖고 있지만은 정보 자체가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보 미디어 채널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출판만 생각하다가 이게 방송, 그다음 통신 이런 미디어가 발달을 하면서 엄청나게 카오스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쏟아나는 콘텐츠 이게 몽땅 정보죠. 그럼 이 정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거래를 할 수 있냐고. 농산물은 큰 컨테이너에 싣고 나르죠. 자기 나라로 가죠. 공산품은 요거보다 컨테이너 좀 작아도 돼요. 반도체, 핸드폰 우리 요걸로 먹고 살았죠. 싣고 나르고 옮기고 다 있어요. 근데 정보는 싣고 나르고 내릴 게 없고 무역을 뭘 하느냐. BTS 얘들 노래하는 거 어디다 싣고 내리고 이걸 어떻게 재화로 담을 건가. 근데 여기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어요. 이 공기를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를 어떻게 거래를 하겠습니까? 여기는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싣고 내리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를 거래를 할 수 있는 털, 용기. 여러분 풍선이 내가 여기서 풍선을 부렸어요. 에드벌룬을 큰 에드벌룬 띄우기다가 조그만 풍선을 부르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 공기 양이 다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질소가 있다. 산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지막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용기가 뭐냐? 용기가 뭐겠어요?
오직 이것밖에 없어. 우리의 약속, 법. 우리가 이거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이 법을 모르면서 이거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거래하고 어떻게 관리하겠느냐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카오스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는 육체적 노동, 여기는 정신적 인터랙트 프로퍼티, 머리에서 나오는 거. 우리 여기 마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오늘 시간은 머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간이에요. 지적재산권. 원래 대륙법에서는 유체재산권, 무체재산권 하다가 지금 세상이 변하면서 다 지적, 인터랙트 프로퍼티라는 게 지적재산권. 머리에서 나왔다. 노동이 아니고 머리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좀 알겠는데 이걸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겠나 없겠나 자신이 없어지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법을 안 배우고는 도저히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고 전 세계에서 리더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21세기 부자가 되는 법, 이 세 가지 화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포괄해서 지적 재산에 관한 법을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료 나눠드렸죠? 이 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나눠진 게 머리에서 나오는 거를, 머리에서 나오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법으로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자료를 좀 잘 못 보내서 좀 라인이 안 맞는데 참고하시고요. 21세기 정보사회의 부는 지적재산이다. 지적재산권의 정의는 인간의 창작활동에 한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노력의 대가다. 보호받을 수 있는 지적재산은 모두 저작권으로,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산업 또는 문화, 여기에 인류 행복을 도모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적재산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산업재산권, 두 번째는 저작권이에요. 자, 산업재산권은 공업산업 발전을 위해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것도 무체재산권인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의장 이런 거. 여기 디자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옛날에는 우리는 의장, 일본식으로 의장으로 했는데 그거를 디자인으로 바꿨는데 그건 영어식 표기예요. 어쨌든 그 네 개가 제품에, 이 볼펜 하나라 해도 제품에 디자인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이 산업재산권은 반드시 제품하고 맞물려 있어요. 따라서 과거의 산업사회도 이게 이미 중요했어.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떼부자들이 전부 다 이 산업재산권 떼부자들이에요. 포드나 뭐 유명한 거 우리가 산업재산권의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허 그럼 대발명이죠. 여기 전기, 전화 이런 거 대발명이죠. 그런데 그 대발명을 한 사람들이 다 서양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가 어떻게 된다? 서양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허는 큰 대발명. 그 다음에 실용신은 뭐냐? 그 전화기를 예를 들어봐. 멀리서 있는 사람이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게 대발명이 되죠. 근데 그 전화기를 수화기, 송화기를 따로 해놨다가 그걸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돌아요. 그러면은 실용신안, 실제로 잘 쓰는 거죠. 그건 실용신안이에요. 작은 발명, 소발명. 근데 그거를 좀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뭐 삼성이니 애플이니 다 디자인 싸움 아닙니까? 그 디자인을 다르게 하면 또 좋죠. 근데 거기를 브랜드를 붙인다. 삼성이냐, 뭐 애니콜이냐, 뭐 중국에서는 비슷하게 뭐 이상한 용어를 보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는데 그 산업재산권은 몽땅 제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21세기는 뭐가 중요하냐? 이 제품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은 알갱이, 콘텐츠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정보가 가치가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졌다는 거죠. 아까 우리 언론사에 계신 이 대표님이 얘기했던 채널을, 미디어 채널은 크게 인쇄 매체가 있고, 인쇄 매체는 우리 신문 같은 거 있죠? 책, 인쇄 매체. 두 번째 방송 매체.
방송 요새 KBS, MBC 막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통신 매체 이렇게 세 가지로 법이 달라요. 그래서 인쇄 책을 냈을 때는 발행인이 누군가, 저자가 누군가, 그리고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난 서적이나 불온 소적이나 단속을 하는 책임을 지죠. 왜냐? 이거는 심층적인 인간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방송은 뭐냐? 가만히 있는데 텔레비가 나와갖고 가정에 침투를 한다 해서 이거는 국가가 관리를 한다. 그래서 KBS, MBC 또 대통령 바꾸면은 방송국을 뺏거나 뭐 이런 행위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요금을 해도 이게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가능했죠. 근데 통신은 뭐냐? 통신은 제가 A고 이게 B다. 그러면 둘이 통화를 하는데 중간에 뿌렸지 않은 통신사는 아무 역할을 안 해요. 그래서 통신은 책임을 안 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이렇게 미디어 법이 다르게 했는데 이게 몽땅 어떻게 들어갔어? 인터넷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이게 몽땅 합쳐진 거예요. 인터넷은 어떻게 보면 인쇄 매체 같고 어떨 때는 방송 같고 어떨 때는 통신 같고 이게 뒤죽박죽에 섞여 있는 게 인쇄 매체가 인터넷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 나오고부터는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란, 카오스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이 그냥 그 정도 발달, 원래 인터넷은 미국이 군사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도서관에 풀었어요. 도서관이 상호대차. 그래서 도서관에서 상호대차 하던 거를 어느 날 상업한 게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해서 초기에는 우리가 이거 네트워크 시스템에 하지 인터넷 용어 쓰지 말자 이런 학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약간 발전해야지. 지금까지 뭐 4G, 3G 지금 어떻게 엄청난 속도로 해서 메타버스 가상 공간이라는 사이버 공간 어마무지하게 생겨버렸잖아. 그 가상머니, 코인 이런 게 거기서 거래를 다 하고 그래서 거기에 뭐 코인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지 걱정을 하면서 코인 거래를 하고 이 난리 치고 어떤 직원들은 그 뭐지 계양전기 뭐 임플란트 하는 회사의 직원이 몇천억을 그 간도 크지 어떻게 그 짓을 하나 하지만은 왜 가능한 게 잠깐 넣었다가 잠깐 빼면은 수천억을 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인터넷 상에서 뱅크예요 이게. 그러니 유혹에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카오스 상태가 되는 게 앞으로 어떻게 돼? 질서가 안 잡힌다는 거죠. 점점 가수가 되고 또 코로나가 걸려갖고 지금 비대면을 하면서 이게 더 확장이 되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지금 메타버스 그 다음에 GPT 이런 게 앞으로는 너무 빨리 다가오는 거예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인터넷을 배우면서 정말 그런 세상이 올까? 그런데 순식간에 온 거예요.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가와갖고 우리는 정신을 잃을 지경이 그런 세상이 돼요.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코아가 우리가 여기에 관한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게 내 재산을 남이 가져갔는지 내가 이걸 재산을 가진지 내가 뭘 하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지적재산권 중에서 콘텐츠 가는 저작권법을 모르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내 것 조금 표절하니 안 하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몽땅 전 세계 부자는 다 저작권 부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눈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막 프린트가 좀 잘못돼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산업재산권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이 나는데 저작권은 크게 저작 인격권하고 저작 재산권 두 개로 나눠지고 있어요. 지적 재산권의 특징 중에서 얘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돼. 국가에 출연을 한다고 그러죠. 출연을 해갖고 기껏 20년 하면은 퍼블릭 도메인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실용신안 의장도 그렇고 근데 상표도 10년이 되면은 또 재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게 기간이 국가에 등록을 해야 되고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해갖고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완성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작권은 굉장히 성립 요건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게 몽땅 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다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고 언제까지 이 저작권이 존재하냐? 내가 일생을 살고 죽고 난 뒤 70년 동안 저작권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마음 디자인 박 원장님, 박 대표님하고 나랑 둘이 같이 했다. 근데 둘이 동시에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좀 더 젊든지 박 원장님 조금 더 오래 사시면은 오래 사신 사람 기점으로 70년 보호하는 거예요. 저는 30년, 50년, 70년, 이제 80년 하자는 그런 세계적인 모드가 있어요. 그거 우리끼리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 보면은 우리 저작권법도 있지만은 국제협약, 베른 컨벤션, UCC, WTO, 트립스 이런 거 해서 국제적인 약속이에요.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 한다고 난리 쳤죠? 그게 전부 다 이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법을 지키면은 국제협약도 다 지키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 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저작권은 산업 발전하고 달리 문학학술 예술의 범주예요. 범주가. 그 다음에 독창성. 그리고 아이디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저작권은 아이디어만으로 안 돼요. 반드시 아이디어나 사상을 표현해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냐. 미국의 헌법에 수정, 퍼스트 어멘드먼트도 수정이 있고 우리도 헌법이 있지만은 표현하지 않는 거는 보호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제가 글을 열심히 쓴 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하냐. 출판을 통해 갖고 세상에 알리죠. 노래하는 것도 레코드에 픽스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표현을 한 것만 보호하지 표현하지 않는 거는 제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이 특징이 이 저작권은 공익을 위해서 공짜로 쓸 수 있는 것도 엄청 많다는 거. 그리고 그 공짜로 써도 되는데 허겁지겁 저자 찾으러 다니고 계약하러 다닌다. 그것도 보면 너무 웃기는 거예요. 또 가분성. 이 저작권은 하나의 저작권이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나눠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분성이 있다. 자, 내가 글을 하나 소설을 하나 썼어. 그 소설회가 출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 드라마를 만든다. 만화를 만든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서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유한성. 이거는 보통 우리가 제외하는 유한성이 없는데 저작권은 아까 그랬죠? 죽고 난 뒤 70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에 본 유명한 사람의 자제는 돈벼락을 맞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 애들 죽을 때 그 애들 비추죠? 걔들은 전 세계에서 마이클 잭슨 판만 나와도 돈벼락을 맞아서 감당을 못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부자는 엄청난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책이나 한 권 사보고 영화는 한 편 보지만은 저작권자는 어떻게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 감당을 못한다. 왜? 아까 이게 농산품은 먹으면 그만이죠. 공산품을 쓰면은 이제 망가지면 그만이죠. 저작권은 안 망가져요, 이게. 끊임없이. 그리고 이거는 계약하기가 좋아. 컨테이너, 여러분 여기 무역상 하신 분 있죠? 정보를 가지고 옵션을 따갖고 오파를 보냈어. 콘트랙트 계약을 해서 물건을 실은 송장을 해서 물건 싣고 나죠. 저작권은 오케이. 내가 선생님 책 내가 내겠다. 그러면 종이 3장으로 쓰면 전 세계가 다 쓰는 거예요. 싣고 내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부자가 되면 끝없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물 종류는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은 책부터 음악부터 몽땅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물 이런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저작물을 가지고 합쳐갖고 쭉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면은 또 새로운 창작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편집 저작물은 또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이런 거죠. AI는 뭡니까? 데이터베이스예요. 모든 정보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해갖고 AI가 뭐에서 보호한다? 저작권에서 보호한다. 메타버스 어디서 보호한다? 저작권에서 보호한다. 그럼 우리가 요새 하자되는 메타버스나 AI나 거기에 대한 컨트롤에 이게 옳니 그러니 뭐 잘하니 못하니 내 권리니 남의 권리니
이거 저작권법 모르면 한마디도 입을 못 댄다는 거죠. 그만큼 저작권은 종류도 많고 또 나눠서 쓸 수 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저작권 보호받지 못한 저작권 법령이나 우리 저작권법 여러분들한테 쭉 나눠드리면 좋은데 그런 거는 저작권법이 안 걸리기 때문에 다 그냥 따서 쓰면 돼요. 여기 보호받지 못한 저작물 쭉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작 9번에 저작 인격권과 재산권 여기 들어가요.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건물을 가지면은 건물을 내가 소유하고 빌려주거나 내가 쓰거나 간단해요. 그죠? 근데 저작권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권리가 복잡해. 근데 큰 가닥에서 한번 보면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은 뭐냐? 저작자가 쓰는 거를 갖다 그 사람 명예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작물이 세상을 돌아다닐 때 훼손될까봐 공표권, 성명표시권,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 동일성 유지권 뒤에 보면 있죠. 내가 이렇게 창작을 했는데 내 이름을 빼고 말이야. 다른 이름을 넣는다. 그게 없을 것 같는 게 아니고 많아요. 내가 김시아인데 내가 이 더러운 세상 김지아 이름 나는 안 쓸 거다 생각했는데 뭐 놀면서 뭐 하겠어. 김지아 걸어졌죠. 출판사가 원고를 받았어. 그러면 김지아를 써야지 책이 팔리지. 김지아 본명 나도 몰라요. 그래서 원래 김지아가 쓴 걸로 발표를 해서 김지아가 펄펄 뛰는 거야. 내가 왜 내 이름을 함부로 냈냐. 이게 성명표시권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내가 없는 서적을 쓰는데 내가 명색이 교수인데 말이야. 내 이름을 박원경 이렇게 썼으면 안 좋겠다 싶어서 박원이라고 필명을 썼는데 거기다 경찰 하나 붙였어. 펄펄 뛰면서 성명표시권 위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표권,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원고를 쓰고 돌아다니다가 원고를 어디 놓고 갔어.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조 회장님이 아 이거 웬 떡이냐, 이거 우리 책 내자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침해? 공표권 침해. 공표는 저자만 할 수 있다. 옛날에 그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총 맞거나 절에 가거나 뛰어내리거나 깜빡하거나. 근데 외국에서는 대통령이 끝나면은 너무 괜찮아요. 그 임기 중에 신문에 나지 않는 기사를 써가 주시면은 그 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어드밴스 선불금을 딱 주는 거야. 그럼 대통령이 그때부터 막 돈 맛을 알아서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막 이것저것 써. 근데 대통령 할 때도 밑에서 다 도와주지. 자기가 썼냐? 자기가 쓰고 너무나 좀 해서 자기 친한 친구 이렇게 우리 이 대표님 같이 훌륭한 언론인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썼는데 잘 쓴 것 같으냐? 좋은 거 보여줬더니 아유, 이 신문사에 계신 분들이 눈이 얼마나 빠릅니까? 순식간에 보고, 잘 썼네.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 집을 안고 신문사에서 그 다음날 대서특필을 해버린 거야. 그런데 이 대통령은 말이야, 거금 선불을 받았어. 근데 뉴스에 다 나와버린 거야. 신문에 다 나와버려서 그 출판사에서 어드밴스 돈 내는 거 다 내라. 배상금 몇 배로 내라. 이 대통령 돈이 어디 있어요? 이게 대통령이 미칠 지경이야. 그 유명한 대통령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사람이 공표권 침해를 해서 그 언론사 대표를 치고 다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표권이 굉장히 중요해. 내가 드러내지 않는 거를 공표를 할 수 있는 거. 그걸 못하게. 동의선 유지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글을 썼는데 요 교수님 이거 조금 이상하다. 내가 고쳐드릴게. 이렇게 고치고. 그러면 어떤 저자는 좋아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상하게 고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어떤 작가가 운을 살려가서 뻥뻥 뛰게 하는 것들 아주 프레트 해갖고 맛이 안 살아. 그리고 우리 또 그 유명한 시인은 나중에 좀 이상하게 쓰긴 썼는데 그거를 편집하는 애가 이상하게 바꿔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게 동의성 유지권 침해인데.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LG에서 광고를 하면서 명화를 썼는데 명화가 저작권이 이제 30년, 50년 지나가 괜찮은데 그냥 명화에 나온 사람이 막 춤을 추고 난리 쳐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동의성 유지권 침해.
그 다음에 또 일본의 동판에는 이런 곤충이 있었어요. 곤충이 다리가 많죠. 근데 이제 곤충 사진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곤충을 이렇게 해서 곤충 다리 이렇게 해서 백과사전에 실었어요. 근데 사진작가 저기 두 분 계시지만 눈이 빠르죠? 이거 내 사진이다. 여기 보면 사진 저작물이 있죠? 그런데 이거 설적 쓰는 것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뒤집었다. 좌우, 상하, 방향, 칼라 바뀌면은 무슨 저작권 침해, 동영상 유지권 침해예요.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잘라. 내가 요것만 써. 이거 트레일. 요것도 자르는 것도 안 돼. 색깔을 더 칠하는 것도 안 돼. 다 동영상 유지권 침해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동영상 유지권 침해는 엄청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허락을 받고 자르거나 돌리거나 방향을 잡거나 이렇게 해야지 동영상 유지권 침해는 그렇게 존재한다. 이게 몽땅 저작 인격권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 저작 재산권은 뭐냐? 이거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공정송시권, 전시권 쭉 있죠? 대여권, 2차 저작. 자, 내가 오늘 여기 우리 이 대표님 원고를 하나 받았어.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근데 저작권 계약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몽땅 다 가져올 이유가 없어. 이 원고를 가지고 나는 뭐를 하냐? 배포권, 여기 보죠? 배포권이 있죠? 복제권, 이거 두 가지만 가지면 돼. 그거를 뭐해? 출판권이래. 출판하에서 그 두 개만 가지고 계약하면 돼. 옛날 영화 찍을 거 아니잖아. 방송할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엄청나게 이 가분성을 모르고 저작권 계약을 또 해버리면은 꼼짝도 못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필요 없는 권리 계약 이런 걸 전시권, 이거는 미술 전시할 때 오늘 멋진 그림이 하나 저기 그리는데 저것도 전시권에 의해서 전시하지 아무렇게나 전시하면 안 돼요. 그냥. 그리고 저거 가지고 달력 만들고 싶다. 시집 만들겠다. 엽서 만들겠다. 그런 건 2차 저작물이에요. 2차 저작물 작성권 누가 가져? 다 저자가 가져. 그러면 내가 저 그림 멋있어. 내 집에 한 점 사가 집에 왔는데 저거 가지고 뭐해? 아무것도 못해. 저자가 달력 만들고 엽서 만들고 저자한테 다 허락받아야 하는 거지. 저작권법에 의해서 그 미술 산 사람은 뭐만 가져? 소유권만 가져. 소유권만 가지고 저작권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 한동안 뮤직하우 당신도 음악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죠? 싹 없어졌죠? 그 광고 내가 홍익대 광고 홍보대학 교수로 오래 했는데 그거 100% 광고법 위반이에요. 절대 당신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광고는 잘못한 거예요. 뮤직하우 굉장히 문제가 많은 많은 사람이 또 피해를 많이 받지만은 저작권법을 모르면은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 2차 저작물 등의 작성권 그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든지 또 다른 걸로 응용을 해서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저작권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공익을 위해서는 막 이렇게 써도 된다. 도서관에도 쓰고 시험 답안지도 쓰고 재판할 때도 쓰고 학교 교육에도 쓰고 점자에서도 쓰고 그 시간은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는 50년 돼 있죠. 이거 70년으로 고치세요. 또 80년 될지도 모르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단체 저작물 무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저작 인증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저작은 그 동일성 유적 인격권하고 인접권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요. 인격권은 그야말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런데 인접권은 저작권 옆에 있어갖고 돈을 버는 걸 말해요. 자, 우리 저기 손인호 음악 교수님 오셨죠? 손인호 교수님이 노래를 한다. 그럼 뭐냐? 저작 인접권. 손인호 교수님 노래한 거나 음반을 하거나 실력, 거기는 실제로 연애를 하는 게 아니고 연주, 노래한다든지 이러면 저작 인접권이 발생하고 음반을 만들거나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방송국을 상대로 해서 엄청나게 음악 저작권 협회나 돈을 많이 벌어요. 전에는 또 실현자 단체에서 상담을 왔어요. 근데 오는 사람들이 다 연예인 노조 팀인데 다 미남들이야. 아니 이 노조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인물이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다 연예인들이라고. 그래서 연예인 노조를 하는데 노조라는 말을 쓰지 마라. 너가 실현자 단체를 만들어라 해서 그거 마포에 실현자 단체를 만들어 갖고 재방송 외국에서도 다 나는 거 돈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 건물들 막 높게 사고. 음악 저작권 협회는 우리 노래방에서 노래하죠. 기계 한 대에서 10만 원, 10대 갖고 있는 집은 100만 원 한 달에. 그거 다 콩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일본 자스라. 그러면은 그 돈이 얼마나 많겠어. 그걸 나눠주기도 되게 어려워. ABC 등급해갖고 나도 모르게 그런 거는 실현자 단체 같은 거는 이거는 여기 보면은 단순하게 뒷페이지 보면은 신고제 허가제가 있다 이러죠. 그래서 음악 저작권 같은 거는 신탁 업무를 해가지고 신탁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눠주지만은 그 외에 우리는 여기 외국인 상대로 일을 많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외국인 상대로 우리가 국제계약 제가 30대에는 애플하고 일을 많이 해가 토익, 토플, 맥킨토시, 바이블 그런 거를 계약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에이전트를 하면 돼요. 근데 에이전트가 뭐냐? 여기 부동산 하신 분도 있지만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똑같아. 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컨테이너 싣고 인포메이션 가지고 옵션 따고 오퍼 보내고 콘트랙트 하고 그런 이제 삼성 같은 게 옛날에는 물산이라 그랬죠. 그런 거를 물산, 오파상. 근데 저작권 에이전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한국 사람하고 미국에 있는 출판사하고 계약을 한다. 미국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주면은 몇 프로 받는다? 10%를 받아요. 대리 중개하면은 10%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BTS 계약에 한번 계약하는데 100짜리 하면은 나 10억 받아요. 굉장히 크죠? 제가 애플하고 계약할 때 그 10% 가졌어요. 그리고 세금이 위드홀딩 텍스 이중과세 방대도 10%. 근데 애플에서 계약서를 잘못 썼어. 네트냐 그로스냐 딱 네트로 해가 내가 에이전트 피 10% 떼고 우리 한국에서 원천징수 10% 떼고 80%는 딱 보냈더니 애플에서 뒤집어진 거야. 나 뭐 이렇게 된다. 이거 어떻게 좀 살리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출판사들은 저랑 친한 이런 고객이니까 계약서를 다시 써서 그 그로스로 바꿨어요. 그래서 100% 나갔는데 에이전트 피가 10%인 거는 어마무지한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다 살았다 치고 여러분 자제분들이 앞으로 뭘 해먹고 사느냐 생각할 때 저작권 에이전트를 어떻게 하느냐 요것만 배워도 먹고 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이전트를 하면은 우리가 문화 콘텐츠 애들이 좋아하는 문화 뭐 예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밥 굶고 그러지 말고 제가 대학에서 주로 에이전트 국제 계약서 쓰는 법 그런 걸 많이 했어요. 홍익대도 하고 우리 홍익대 박사들은 후 화장품 LG생활 거기서 그거 해갖고 하지 히딩크 넥타이 했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한 학기 떼부자가 하나는 꼭 나오는 거야. 지도책 만들어 떼부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마나 부자를 만들 수 있나 여러분 의심스럽지만은 우리 교실에서 매 학기 한 명은 떼부자가 나왔어요. 후 화장품 떼부자 됐겠죠. 그런데 LG에 소속돼서 그거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김공미라는 학생이 교수님 나 큰일 났어요. 왜? 후 글씨를 너무 수없이 누구한테 의뢰를 했는데 계속 컨셉이 안 맞는데 딱 맞는 게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품을 제작을 다 하고 포장까지 다 하고 간까지 다 했는데 누가 때리는 전화 왔어. 그 글씨는 제 글씨입니다. 이렇게 해가 나타난 거야.
그걸 완전 뒤집어졌어. 밤에 눈이 이렇게 팅팅. 그래서 내가 이랬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얘가 놀라서 그렇게 글씨를 가져오는 둘이 굉장히 친한 사이야. 그러니까 너가 계약을 내 강의 듣고 계약을 안 해주는 안 했을 테니까 계약한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를 광고비 뭐 해갖고 어마무지한 거액을 빨리 보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손이야 발에 빌어서 해결하게 둘이가 해결해라. 그래서 둘이가 밤새 해결해갖고 그 지금 후화장품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히딩크 넥타이는 또 히딩크가 내가 이제 여기 22세 부자냐면 중간에 뭐 피파해가 부자가 되는 법. 그 피파의 그 사무총장이 저작권 귀신이야. 우리가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짜잔 해서 그 심판들이 다 로이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 딱 할 때 메인 스튜디오에서 꼭대기에서 와인 파티를 착 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시작하면 내려가서 탁 앉았다가 또 미드텀 때 탁 올라왔다가 내려가 다 로이어들인 거야. 그리고 봉사하면서 막 심판하고 히딩크는 시합이 없는 날은 반바지 입고 나와서 막 이렇게 또 시합 있는 날은 넥타이 탁 매는데 그 넥타이 뭐냐? 히딩크 넥타이. 여기 동글동글한 태극 문양에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그걸 메고 오면 진짜 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강까지 오는데 갈 때마다 그 히딩크 넥타이 메고 없어 기를 받는다 막 이래요. 자, 그까지는 좋았어. 갑자기 관광공사가 그거 비스무리하게 만들어갖고 막 돌리네. 그래서 루비티스 이경수 씨가 이제 왔는데 그 태극 문양 아까 우리 태극기 경례했지만은 그거는 전통이라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야. 이래가 1심이 진 거야. 그 소문 듣고 나를 찾아왔어. 내가 관광공사한테 편지 써서 관광공사야 너 정말 수고 많이 한다. 그렇지만은 시안에 가면은 발바닥에 태극도 있고 우리나라만 태극 문양이 있는 게 아니다. 전 세계 동남아면 다 있는데 누비티스 이경수 씨는 그 태극 문양의 배열의 독창성을 가지고 길을 일으키는 작업을 했어. 그 배열의 독창성을 편집 저작물이 발생한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하면은 이 이경숙 씨를 보호를 안 하면은 동남아에 다 히딩크 넥타이가 다 판을 칠 건데 그때 감당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바로 승소를 했어요. 2심에서. 보통 1심에서 진 거 2심에서 승소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작권은 우리가 많이 알고 정보를 모아갖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동안 또 교수님 큰일 났어요. 우리 교수님이 울고 난리 났어요. 근데 홍익대 미대가 그래도 짱짱하잖아요. 서울시에 다 뺏겼다는 거예요. 서울시에 무슨 응모하는데 냈더니 그럼 서울시는 그 저작권을 자기가 모든 저작권 서울시가 가진다 해가 그 사인했는데 그 가로등 디자인이에요. 그거 갖다 LG에 서울시가 다 팔아먹었어.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디자인은 외국에 못 가잖아. 작품도 못 내는 거야. 모든 계약은 서울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서울시를 불렀어. 서울시 공무 집행에 수고 많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책임 안 지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걸 트는데 한참에서 MBC의 공무원만 상대로 저작권 교육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언니 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야. 요거는 그리고 우리 이제 제자 중에서 지도책을 너무 귀엽게 잘 만드는 배틀맵스라고 있어. 그건 걔는 배워갖고 언니 지도책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티셔츠, 머그잔 이런 거 얘는 다 자기 권리야. 다 지자체에 다 지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온 조그만 애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한 학기 한 명은 떼부자가 나왔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교수님 저기 지자체에서 지도책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모든 지자체에 저작권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언니 지도 그것도 하나 언니 지도 그거 하나로 얘는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갖고 있는 재능도 많고 저보다 아는 거 많지만은 요거 자기 권리 제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러게 담는가 요게 21세기의 키포인트. 21세기 정보사회 부자가 되는 법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저작권을 잘 분석해 갖고 재화로 만들어 갖고 떼부자가 되고 국제적인 파워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수만이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수만이. 근데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중요한 게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세금이 넥슨 그 저작권 부자 아닙니까?
10조에 상속세가 6조. 그거 못 내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주식이니까 6조를 국가가 가져갔어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우리가 부자가 돼 돈 많이 벌었어. 그러면 그걸 학교에 도네이션을 했어. 근데 도네이션 하면은 난 정려서 내야 돼, 양도소 내, 학교는 취득세 내야 돼. 못 주는 거야, 법이. 세금이. 그래서 어떻게, 옛날에는 텍스 헤븐이라서 어떤 섬나라 가지만 요즘은 어떻게, 두바이가 왜 떠? 오일을 많이 해서? 박정아 씨 안 왔는데, 오일 많이 해서? 안 해요. 그 세금 없어요. 싱가포르 왜 또, 홍콩 부자들, 막, 부자들 걸로 다가 없어. 정력세, 상속세 없어. 자식한테 뭐 한국에서 도망가면서 막 1,000억씩 뭐 다 통장 만들었는데, 안 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음이야. 우리 친정 아버지 장례 돌아갈 때 우리도 죽음이에요. 남들은 아이고 부자는 돈이 어디서 돈을 내 상속세 내라 그래 몰랐다 안 받는데 죽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데 다 풍조가 썩어 죽자 서죽회를 만들고 이러면 우리가 미래가 있겠어요? 없어요. 진짜 우리는 부자가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촉각을 곤두서야 돼. KBS, MBC 정말 옛날에 방송 그럴 때 지금은 종편이 얼마나 방송이 많습니까? 안 보잖아 보면 사람들이. 자기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아직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답 찾고 거기서 마음을 모아갖고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이번에는 재외동포청이 생겨서 너무 기쁘고 우리가 저출산 이거 문제 어떻게 하냐고 대통령도 애 없어요. 국무총리도 애 없어요. 누구 보고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애가 어디서 나와요? 못 만들지. 십장가도 안 가는데. 그냥 대학교 1, 2학년 때 불륜이 저질러서 애를 만들지 않으면 애가 안 생겨요. 다 똑똑해갖고 30 넘어도 시집장가 갈 생각도 안 해요. 가면 힘들지. 뭐하러 가겠어. 그냥 여자친구나 사귀고 남자친구 풍조가 그래요. 그 임금 부분들 딱 보면은 어디가 메인이냐. 우리가 70대, 80대가 계속 메인이야. 죽을 때까지 메인이야. 우리는. 이 큰일 났어. 이 메인 하기도 힘든데 여기 계신 분은 다 메인 주력 세대. 애들이 없어. 밑에 기둥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해외 동포청에 외국에 나간 분들 다 모시고 인민국 만들가 들어오고 인구를 정강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더 한국을 사랑하면서 많이 모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21세기는 모든 게 이 법에 의해서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하고 질문이 있어. 여기 뒤에 뭐 재판을 어떻게 하고 뭐 분쟁 처리 어떻게 하고 이건 재미없으니까 각자 읽어보시면 되고 궁금하시면 언제나 전화 주시고 지금도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질문 부탁드립니다. 혹시 네 마이크 드릴까요? 제가 그 영상을 2016년도에 하나 만들었는데 음악을 넣었더니 저작권 침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영상을 갖고 뭐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예. 자, 거기 이래 주십시오. 자,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때 자, 영상 이렇게 했죠. 아까 여기 자료 보면은 저작물 중에서 뭐가 있는지 쭉 보세요. 쭉 보면은 영상 저작물 있죠? 영상 저작물로 갑시다. 자, 영상 저작물은 저작권이 발생한다. 그런데 문제는 영상만 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에서 음악을 넣고 조명을 넣고 시나리오가 있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다 하나로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 저작물. 자, 이렇게 들어간 거는 우리 여기 두 분 촬영하신 분들 때 조명, 사진, 각도, 노출 정도, 포커스 등등 해갖고 사진 저작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악 저작물을 삽입 OTT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 시나리오, 이거는 책하고 같은 거죠.
이런 게 종합해서 이런 거를 종합 저작물이에요. 자, 가상 메타버스는 몽땅 종합 저작물이에요. 사이버 공간에 아바타가 나와갖고 요새 광고 나오면은 걔가 사람인지 뭔지 뭐 이 등장인물, 캐릭터권 이런 게 몽땅 존재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권리를 주장하느냐 이걸 총괄적으로 안 하면 어렵죠. 그래서 초기에는 영화 감독들이 있잖아요. 빵모자 쓰고 와서 막 나한테 막 데모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감독이 저작권자냐? 감독이 저작권자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제작사가 권리를 가져요. 그래서 그 헐리우드 이런 영화도 감독이 주인이 아니고 영화 제작사가 주인이에요. 이렇게 세팅이 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제작을 할 때 저작물이나 이거를 허락 없이 들었는데 여기는 너무 많은 계약서가 존재해야 돼. 못 모르고 영화를 만들면 큰일 나요. 미국에서 계약서가 하나 오면은 이만큼 두꺼워요. 눈 빠지게 봐야 되는 거야. 필요 없는 거 꺾고. 그런데 못 모르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돈 벌라 그러다가 큰일 나는 순간. 근데 음악은 누가 관리한다? 콩카. 거기서 딱 보고 앉아갖고 딱 해갖고 찾아서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줘야 돼. 그래서 내가 모르고 했다. 근데 이게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영업적인 목적이 아니다 해도 이거는 허락 안 되는 거예요. 비영리 단체라고 아까 얘기도 하셨죠? 우리 뒤에 선생님이 여기 이거 비영리 NGO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무료로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다 제한이 또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합의를 보셔갖고 적당한 선에서 내가 무시해서 그렇다. 그렇게 나가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좀 봐달라. 이래가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세요. 자, 또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 오늘 열강을 해주신 박은용 교수님한테 큰 박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